의식은 완전 필수고 그거는 무조건 사교육은 그 다음 네, 단계로 판단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있어서 밀린 거죠, 사교육이. 의식주에 밀린 굶을 순 거죠. 없잖아. 그렇죠. 의식주에 밀렸고, 그리고 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1편에 이어가지고 우리 빨강머리 앤 이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강머리 앤이신데 네. 빨강머리는 아니라고 네. 이렇게 또 나오신다고 또 염색까지 하신 거죠, 그죠? 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지난번 1편에 우리 엄마의 소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소신이라는 게 뭐 불굴의 의지, 뭐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건 아니었고 우리 가정에 맞는 네. 어떤 대입할 수 있는 소신이었고 특히나 전 내용이 좋았던 게 이제 부부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전제 네. 그리고 그거에 나눠져서 또 작은 것들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앤님 가정은 평화로우신 거죠? 예, 평화롭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게 검증이 돼야 네. 간혹 이제 그러네요. 간혹 이게 글 하셔도 생활에서 또 이렇게 힘듦을 네네. 호소하시는 분들 계셔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제 앤님 하게 되면 예전에 저랑 이제 또 다른 거 라이브 할 때 보면 한 달 살기 이런 거 여행 있잖아요. 네네. 네, 사교육비를 절감한 거 가지고 이제 한 달 살기 여행 요러고 이제 가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라는 책 있잖아요. 네. 아주 그 감성을 자극하는 책 제목인데 네. 요 책 못 읽어보신 분들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사교육비 모아가지고 10년간 10년간 그 사교육비 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여행을 간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네. 사교육 대신 여행을 선택을 왜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교육 대신 10년간 여행 갔다고 하니까 10년 내내 여행만 다닌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네. 방학 때 짬짬이 그 기간이 이제 그 경험의 기간이 네네네. 10년이라는 거잖아요. 짬짬이 퐁당퐁당 가다 보니 이제 그렇죠. 10년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네, 얘기는 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에 내내 있었고요. 방학 때 잠깐 며칠씩 이렇게 갔었던 건데요. 네. 그 사교육 대신에 왜 여행을 갔냐면은 네. 사실 첫 번째 여행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서가 답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여행을 어디로 가셨길래? 저희 첫 번째 여행을 미국으로 2달을 갔었거든요. 와, 부럽.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여행을 가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남편 연수 따라 갔던 거였기 때문에 저의 인생에서도 최초의 해외여행이었어요. 예, 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던 사람이라. 야. 저한테도 최초의 해외여행이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근데 그때 그 한 2달을 이제 약간 살아보듯이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했었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게 생겼네요. 네네. 너무 또 가고 싶다? 근데 또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해외여행은. 그렇죠. 사실 돈이 한 달 이상 필요하잖아요.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달씩 가지도 못했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비행기 값이라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이제 그 돈을 절약을 해야 되는 이제 그 영역이 뭐 애를 굶길 수는 없잖아요. 아, 먹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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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옷을 안 입힐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입혀야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돈을 이제 모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사교육비가 그 정도면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쵸. 아이들한테 이 정도는 사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 이제 그 금액들을 모으면 이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뭐 사교육 대신 여행 이렇게 하려면 그 불안감을 좀 떨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그 뭐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교육은 어차피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지 사교육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라던가 사교육에 완전 의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교육이 일단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단 하지 않았었고 의식은 완전 필수고 그거는 무조건 사교육은 그 다음 네, 단계로 판단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있어서 밀린 거죠, 사교육이. 의식주에 밀린 굶을 순 거죠. 없잖아. 그렇죠. 의식주에 밀렸고 그리고 사교육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음. 예. 특히 이제 학습 같은 경우는 저는 자기주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사교육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 네. 이게 또 소신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교육비를 모아서 여행을 갔지만 언제까지 이걸 모아서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를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 나 인제 이제부터는 사교육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게 인제 아이가 스스로 하다 보니 그 기간이 점점점 뒤로 미뤄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자기주도만큼. 의도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아, 결과적으로? 네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점차 그 시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이제 미뤄지다 보니 예상외로 저희가 여행을 좀 더 갈 수 있었던 거죠. 아, 어쨌든 사교육 대시 여행을 선택한 계기는 이제 너무 또 가고 싶다라는 너무 또 마음이. 가고 싶어서. 그러면 거기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인데,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작가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두 입으로도 엄마 우리 또 가고 싶어라고 아이들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당연히 반영됐죠. 네. "다음엔 어디가?" 예를 들어 아, 다음에 어디가? "다음엔 어디가?" 아.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네. "언제 가?" 되게 네. 구체적이네. 네. "언제 가? 다음에 어디가?" 이거를 이제 그거를 여행을 갔다 오면서 물어봐요. 야, 이거 그러면 대박이네요. 이제 "당장은 못 가지." 이제 이러는 음. 거죠. "또 돈 모아서 가야지." 음. 그러는데 이제 아이들도 기대를 하는 거죠. 다음은 어디를 가게 될까. 아, 이게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만 강렬히 원해서 이렇게 쭉 이게 진행이 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네네네. 네. 아, 아이가 이미 돌아올 때부터. 네. 돌아올 때부터. 그러면 당연히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음. 너희들이 비용을 절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어요. 네. 고맙다고. "니네들 덕분에 아. 네 너무 고마워." 막 그랬어요 계속. "너네들 덕분에." 근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엄마 여행을 시켜줄 수 있어." 이걸 어린 나이에 그런 식으로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담백하게 "고마워. 덕분에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 가족이 또 이렇게 이번에 다 여행을 할 같이. 수 있었어. 다 같이 즐거울 수 있었어. 너희들은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도 되게 재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긴 이게 니네들 덕분에 엄마가 호강한다 이런 개념이 그런 아니라 개념은 아니고요. 가족을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다. 아, 좋네요. 애들도 "우리도 재밌었어." 막 이러고. 너무 재밌다. 돌아오는 길에 어디 네.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이제 구절 끌어내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이 포기한 것은 영어 수학이 아니라 네. 사실은 영어 수학 사교육비다라는 네네. 구절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교육 없이 수학이랑 뭐 영어 요런 것들을 좀 뭐 비결까지는 그렇고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했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자기주도가 일단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학습에서뿐만의 자기주도가 아니라 그 생활에서의 자기주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 네.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아무래도 주된 일이 학교 공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공부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가 되지 않으면 또 생활에서의 자기주도도 어렵잖아요. 그쵸. 연결돼 네. 있잖아요. 네. 그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고 사실은 무조건 자기주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국어든 뭐 수학이든 영어든 자기주도 학습을 뭐랄까 지향해야 된다 그럴까요? 지향.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인제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는 특히 인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언어로 어릴 때부터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습이 아니라 특히 인제 국어, 영어는 언어니까 언어로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게 했고요. 네. 읽어주고 아이가 읽기 전까지 많이 읽어줬고 네. 아이가 읽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읽게 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언어니까 계속 이제 영어 영상을 듣게 했고요. 아니 엄마표 영어를 이제 네. 시작하신 거죠.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인제 학습으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교육이 미뤄진 게 아니라 영어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네. 살짝 이제 미룰 수 있다 정도에서 네. 미뤄져 버린 거죠. 미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사교육을 거의 안 받은 거고요. 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기본 요소는 다 네. 커버를 하죠. 그리고 그 학년별로 이렇게 그 뭐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교육 과정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 학년에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이렇게 단계로 나눠 놓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3학년이 3학년 수학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까지도 저는 그렇게 막 선행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학년의 거를 정말 꼭꼭 씹어서 잘 소화를 해라.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막 엉벙덤벙 이렇게 그냥 건너뛰듯이 선행하는 것보다 그냥 네 학년 거를 잘하면 그게 제일 좋은 선행이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다 초등학교는 뭐 너무 잘 해주시니까 네네네. 수업하면 이제 문제집은 꼬박꼬박 풀렸어요. 예, 시중 문제집.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사교육을 이제 시키시는 일부 분들이 그 꼬박꼬박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매일 시킬 수가 없어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잘해라가 아니라 네. 매일 하자. 꼬박꼬박 매일 하자. 많이가 아니어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습관을 좀 잡아서 좀 선행보다는 자기 학년 거 잘 밟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로 수학을 진행을 했었고, 저는 중학교 수학까지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중학교 정도 가면 인강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고, 근데 이제 아이들의 입으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엄마 내가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 그건 내가 학원을 안 다녀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안 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본인한테 돌직구를. 네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나에 그러니까 대해서. 나의 수준과 나의 어떻게 보면 한계와 나의 적절한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에서 막 20등 하는데 갑자기 난 1등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행동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판단이 지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15등으로 올릴 거야. 그다음에 10등으로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목표치를 바로 1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언제까지 어디만큼 넘어설 수 있다. 그거를 좀 정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자기 주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어떤 과목에 어떤 영역의 사교육이 필요하다를 알 수 있을 때, 예, 그때 사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하다가 너무 안 되고 사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중간에 성적이 좀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도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사실 안 했기 때문이야. 와. 예,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예, 그때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그때는 필요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1, 고2, 고3에 나눠진 그거를 고1, 고2, 고3이 하는 게 아니라 땡겨서 해버려서 수능을 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1, 고2 때 이미 고3 거까지 다 끝내야만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시간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원하긴 했었어요. 시간. 네. 다른 또 그런 게 있었고. 여튼 그러면 이 사실 비결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자기 주도성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 사실은 습관을 어떻게 오히려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자녀분이 아까 그 말 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네요. 그죠? 내가 안 해서. 내가 안 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로서 약간 좀 기특하기도 하고, 약간 또 멍하기도 하고, 와, 이게 애들이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구나. 자기 생각을 가졌다는 거에 있어서 좀 기쁘긴 했어요. 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어디 가도 이제 밥값은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싹 트면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 여행을 다니고 했었잖아요. 여행 생각하면 다 이제 막 가슴이 설렐 텐데 막상 이제 떠나려고 하면 뭐 세계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떠나려고 하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뭐 계획을 세워도 갔을 때 계획대로 뭐 안 되고, 뭐 그러면 즐겁기도 하지만 또 그 당시 좀 막 식은땀 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이제 여행을 이제 아예 망설이는 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떠나보세요라고 뭐 약간 언니로서 혹은 선배로서 이야기 좀 이유를 들어준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꼭 이게 뭐 꼭 해외 여행이라서가 아니라 가족이 같이 나의 일상으로부터 좀 멀리 벗어나서 가보는 경험? 예,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가 뜻했던 대로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예상 외로 또 가서 뭐 가족들끼리 막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여행 안에서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인생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닌 네네. 것이 사실 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네. 막 애초에 출발할 때는 막 이제 들뜬 마음으로 막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막 그치. 이럴 거 했는데 뭐 출발할 때 날씨서부터 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면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넘어가는가를 부모가 그 롤모델이 되어서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같이 상의하면서 그럼 이 어긋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대 간의 소통하는 창구? 예, 그런 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각각의 생으로 돌아갔을 때, 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헬리콥터 타고 돌아다닐 수 네네. 없죠. 네. 근데 요런 경험들을 통해서 요럴 때는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하고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가고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어떻게 또 침착하게 잘 해 나가고 근데 또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의외로 더 재밌네? 막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생활 속에서 뭔가 내가 뜻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를 했을 때도 이게 실패가 아니고 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야. 또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인생의 축소판을 좀 같이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 너는 왜 해외여행을 자꾸 갔어?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낯선 곳으로 갈수록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증폭되는 기분이 뭐 들었어요. 이렇게 업다운이 더 네, 세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국내에선 조금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일단 국내잖아요. 우리말 다 되고 그쵸, 그쵸. 뭐 교통 시스템 이런 거 다 알고 근데 더 낯설고 더 말 안 통하는 더 이질적인 문화 속으로 갈수록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면서 더 극복하려고 노력해요. 심지어 가족들이 물론 이제 갈등도 똘똘 클 수 뭉쳐요. 있지만 해결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더 뭉치게 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똘똘 뭉치고 그런 경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더 낯선 곳으로 갈수록 좀 내가 아닌 나를 만나게 되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나라. 그러니까 평소에 네. 그냥 일상에서 만나지 못했던 나.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걸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안 했던 행동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뭐 우리 집 근처였으면 안 했을 만한 행동들도 그렇죠. 나갔을 때는 또 과감히 이런 기회가 어딨어 하면서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과감해지고 세상을 좀 더 널리 보게 되고 편견 같은 것도 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우물안 개구리를 좀 벗어나서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아이들과 같이 해외로 나가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 이렇게 뭉쳐서 어디든 함께 같이 해보는 거 그런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공유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쵸. 추억들. 네. 그게 두고두고 같이 얘기거리가 돼요. 대화거리가 돼요. 평생 갈 것 같아요. 평생 가요.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만이 알아듣고 웃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 따라서 갔더니 식당 문 다 닫았잖아. 맞아요. 이런 것들. 그 얘기하면서 막 같이 웃을 수 있는 그쵸. 소재가 돼요. 근데 그게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사교육비 모아서 사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무엇을 후회할 건가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막 그때 3학년 때 영어학원 보냈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추억의 어떤 공백에 네.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 더 다녀볼 걸. 그때 더 같이 놀아줄 걸. 책
더 읽어줄 걸. 그런 거 더 후회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그래서 짬짬이 뭐 국내라든지 네. 이렇게 좀 다니고 있고, 저도 뭐 사실은 시간이든 뭐든 이렇게 해외 나가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저 혼자만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국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을 때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교육이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전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요 이제 책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 요 책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에세이처럼 그 안에 뭐 사교육비 타파 뭐 이런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런 책이 아니라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앤님 스타일대로 물 흐르듯이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네네.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콩TV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좀 도움이 되고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 되면 나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갈게요.